여러분 혹시 소변을 볼 때 거품이 생기는 것을 본 적 있으신가요? 물 위에 얇게 뜨는 맥주 거품처럼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그런 거품 말입니다. 또는 저녁에 양말을 벗었을 때 발목에 깊게 남아있는 자국이 한참 동안 사라지지 않았던 적은 없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물을 조금 덜 마셔서 그렇겠지 하고 가볍게 넘기곤 하시죠. 하지만 저는 오늘 그 생각이 조금은 위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몸의 신장은 아주 조용한 장기입니다. 아프다고 크게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변화로만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신호가 바로 지금 말씀드린 소변의 거품과 발목의 부종입니다. 이런 증상은 단순한 피로나 노화가 아니라 신장이 점점 지쳐가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치 아무 말 없이 계속 일을 하다가 결국 한계에 다다른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신장은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생각보다 아주 단순한 것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거창한 치료나 어려운 방법이 아닌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습관 하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습관이 어떻게 신장을 쉬게 하고 다시 건강을 되찾도록 도와주는지 함께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을 단순히 소변을 만드는 기관 정도로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신장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을 매일 묵묵히 해내고 있습니다. 신장은 마치 정교한 정수기와도 같습니다. 하루에 180리터가 넘는 혈액을 걸러내며 몸속에 쌓인 노폐물과 불필요한 수분을 밖으로 배출합니다. 동시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와 수분은 다시 흡수해서 균형을 유지해 줍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사이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신장은 아주 촘촘한 그물망 같은 필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필터는 필요한 것은 통과시키지 않고 버려야 할 것만 골라서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그물망에 작은 구멍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때 나타나는 신호가 소변의 거품입니다. 원래는 밖으로 나오지 않아야 할 단백질이 필터를 통과해 소변으로 빠져나오면서 거품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이미 신장의 여과 기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거품이 좀 생겨도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거품이 보인다는 것은 이미 신장이 조용히 손상을 받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은 절대 이유 없이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일수록 더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이런 신호를 계속 무시한다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장 질환의 가장 무서운 점은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거품 소변이나 가벼운 부종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장의 기능은 조금씩 떨어지게 됩니다. 100%였던 기능이 70%, 50%, 그리고 어느 순간 30% 이하로 내려가게 되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특별한 통증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신장은 마치 흐르는 강과도 같습니다. 물이 충분히 흐를 때는 모든 생명이 살아갈 수 있지만 점점 물이 줄어들면 결국 강은 말라버리고 그 안에 생명도 사라지게 됩니다.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능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스스로 회복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때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몸속에 쌓인 노폐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게 되고 결국 기계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시는 투석 치료가 바로 그 단계입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병원을 찾아야 하고 삶의 질도 크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훨씬 이전에 막을 수 있었던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아주 작은 신호를 조금만 더 일찍 알아차렸더라면, 그리고 그때부터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었더라면 충분히 피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신장은 마지막 순간까지 버티는 장기입니다. 하지만 그 침묵을 방치하면 결국 가장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제가 오랜 시간 진료를 하면서 잊지 못하는 한 분이 계십니다. 70대 초반의 남성이셨습니다. 어느 겨울밤 심한 피로와 구토 그리고 전신 부종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도 가쁘셨습니다. 검사 결과를 확인했을 때 저는 잠시 말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이미 20% 이하로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혹시 이전에 소변에 거품이 생기거나 다리가 붓는 증상을 느끼신 적은 없으셨나요? 그분은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몇 달 전부터 그런 변화가 있었지만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좀 더 신경 썼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겠죠. 그 한마디가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을 하나씩 바꾸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식단을 조절하고 충분히 쉬고 매일 일정한 시간에 따뜻한 차를 마시는 습관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이어가셨습니다. 몇 달 뒤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몸의 부종이 눈에 띄게 줄었고 무엇보다 눈빛이 훨씬 밝아졌습니다. 검사 수치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특별한 약을 더 먹은 것도 아닌데 매일 그 한 잔의 시간이 저를 살린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큰 변화는 언제나 아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작은 습관 하나로 몸이 달라질 수 있을까? 저는 그 질문에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꾸준함입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병도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수년 동안 쌓인 작은 습관들이 결국 지금의 몸 상태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좋은 습관을 다시 쌓아가기 시작하면 몸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 작은 습관은 바로 매일 한 잔의 차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단순히 목이 마를 때 마시는 물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시간은 몸을 쉬게 하고 신장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회복의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차를 만능 해결책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차는 약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해 주는 마법도 아닙니다. 대신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용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함께 가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짠 음식을 줄이고 충분히 잠을 자고 하루 동안 적절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 이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 한 잔의 차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치료가 아니라 관리입니다. 그리고 그 관리의 시작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제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자주 권해드리는 첫 번째 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감초차입니다. 많은 분들이 감초를 한약재 정도로만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신장을 보호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연 재료입니다. 감초는 예로부터 몸의 균형을 맞추는 약재라고 불려왔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몸속 여러 기능을 조화롭게 만들어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감초에 들어있는 글리시리진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염작용과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장질환의 많은 경우는 미세한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서 시작됩니다. 이 염증이 지속되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혈류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물이 흐르는 호스가 안에서 점점 좁아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면 결국 노폐물은 제대로 걸러지지 못하고 단백질이 새어나오게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소변의 거품입니다. 감초차는 이런 염증 반응을 부드럽게 가라앉혀주고 손상된 조직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초기 신장 기능 저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감초를 일정 기간 섭취한 후 단백뇨 수치가 감소하고 역과 기능이 일부 개선되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분은 50대 후반의 여성으로 만성 피로와 함께 소변 거품이 지속되어 내원하셨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감초차를 매일 꾸준히 드시도록 권해드렸습니다. 3달 후 다시 오셨을 때 얼굴빛이 훨씬 밝아졌고 검사 수치도 안정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저 따뜻한 차 한 잔이 이렇게 도움이 될 줄 몰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초차를 드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감초 한 조각을 뜨거운 물에 넣고 5분에서 7분 정도 우려내면 됩니다. 하루에 한 잔에서 2잔 정도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감초는 과하게 섭취할 경우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양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 질환을 생각할 때 단순히 노폐물이 쌓였다거나 나이가 들어서 생긴 문제라고만 이해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더 깊은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염증과 스트레스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 특히 신장의 아주 작은 미세혈관에 염증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혈관의 벽이 점점 두꺼워지고 유연성이 떨어지며 결국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부드럽게 흐르던 물길이 점점 좁아지고 막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신장은 더 많은 압력을 받게 되고 그 부담이 쌓이면서 기능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스트레스가 더해지면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일시적으로는 몸을 긴장 상태로 만들어 대응하게 하지만 장기간 지속되면 혈압을 높이고 혈관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 결과 신장의 역과 압력도 올라가면서 손상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신장은 조용히 일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무거운 짐을 얹어주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에서는 점점 지쳐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장을 돌본다는 것은 단순히 몸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함께 돌보는 일이라고요. 아침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몇 분의 시간,
그것이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 시간 동안 혈관은 이완되고 심장은 안정되며 신장은 잠시나마 부담에서 벗어나 쉴 수 있게 됩니다. 결국 회복은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이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채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겉보기에는 연한 녹차처럼 보이지만 신장의 미세 혈관을 회복시키고 혈액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차입니다. 저는 이 차를 조용한 정화자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이 차는 자연에서 자라는 풀에서 얻은 성분으로 만들어지며 플라보노이드와 엽록소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혈액의 흐름을 부드럽게 하고 몸속에 쌓인 불필요한 물질들이 보다 쉽게 배출되도록 도와줍니다. 쉽게 말해 신장이 혼자서 감당해야 할 일을 조금 덜어주는 보조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분이 계십니다. 60대 중반의 남성으로 오랜 시간 육체 노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항상 피로감을 느끼셨고 얼굴빛이 어둡고 소변에는 거품이 자주 생겼습니다. 검사 결과 초기 단계의 신장 기능 저하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분께 저는 아침 커피 대신 이 차를 한 잔씩 드셔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차 한 잔으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셨지만 저는 꾸준함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식후에 하루 2번 천천히 이 차를 마시는 습관을 시작하셨습니다. 3개월 뒤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 변화는 분명했습니다. 소변의 거품이 눈에 띄게 줄었고 피로감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검사 수치 역시 안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웃으시며 몸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차를 드실 때는 온도가 중요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보다는 약간 식힌 물에 8분 정도 우려내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2잔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만 이 차는 약한 이뇨 작용이 있기 때문에 과하게 드시면 오히려 몸의 수분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항상 적당한 양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차는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바로 옥수수 수염차입니다. 평소에 가볍게 마시는 차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신장을 도와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옥수수 수염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우리 몸에서 두 번째 필터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신장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노폐물과 불필요한 수분을 보다 부드럽게 배출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변에 거품이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차의 가장 큰 특징은 부드러운 이뇨 작용입니다. 몸속에 쌓인 수분과 노폐물을 자연스럽게 밖으로 배출시키면서 신장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줍니다. 또한 혈압을 안정시키고 가벼운 염증을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여성 환자분이 계십니다. 60대 초반으로 아침마다 얼굴이 붓고 소변에 거품이 지속된다는 이유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이미 집에서 옥수수 수염차를 자주 드시고 계셨지만 방법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수염을 오랜 시간 끓여서 드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방법을 바꾸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끓이는 것이 아니라 약 90도 정도의 뜨거운 물에 10분 정도 우려내는 방식으로 드시도록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루 2번 아침과 저녁 식사 후에 드시도록 권해드렸습니다. 몇 주 후 다시 오셨을 때 변화는 분명했습니다. 아침 부종이 줄었고 소변의 거품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 검사 결과에서도 단백뇨 수치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차 역시 과하게 드시면 안 됩니다. 이뇨 작용이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이 마시면 몸에 전해질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어지럽거나 입이 마르는 느낌이 있다면 양을 줄이셔야 합니다. 항상 적당한 양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차를 모두 함께 마셔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섞기보다는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사람마다 다르고 신장의 상태도 모두 다릅니다. 어떤 분은 피로감이 먼저 느껴지고 어떤 분은 부종이 심하며 또 어떤 분은 소변의 거품이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관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들어 이유 없이 쉽게 피로해지고 몸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감초차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초차는 염증을 완화하고 몸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전반적인 회복을 시작하는 데 적합합니다. 반대로 발이나 얼굴이 자주 붓고 몸에 물이 찬 느낌이 든다면 두 번째로 말씀드린 차가 더 잘 맞을 수 있습니다. 이 차는 체내에 불필요한 수분과 노폐물을 부드럽게 배출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변에 거품이 자주 보인다면 옥수수 수염차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차는 신장의 부담을 줄이고 소변을 보다 맑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무조건 따라하기보다 내 몸에 맞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은 스스로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신호를 듣고 조용히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원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여러 가지 차를 소개해 드렸지만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도 의학적인 치료를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차는 어디까지나 도움을 주는 보조적인 방법입니다. 신장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만 믿고 다른 생활 습관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좋다고 하니까 많이 마시면 더 좋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차든 과하게 섭취하면 수분 균형이 깨지거나 혈압이나 전해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적당함을 강조합니다. 하루 한두 잔, 그리고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 많이 마시는 것보다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서 차만 드시는 것은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짠 음식을 줄이고 잠을 충분히 자고 몸을 무리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균형입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만 채워주고 과하지 않게 유지하는 것. 이 단순한 원칙이 신장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건강은 특별한 방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본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서 결정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조용한 장기입니다. 아프다고 크게 소리치지 않고 힘들다고 쉽게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 신호를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신장은 아주 놀라운 장기이기도 합니다. 시간을 주고 부담을 줄여주고 올바르게 돌보면 다시 회복하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되돌릴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서 진행을 늦추고 상태를 안정시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오랜 시간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건강은 특별한 사람만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아주 작은 선택들이 결국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아침에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천천히 숨을 고르며 하루를 시작하는 그 순간, 그 짧은 시간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동시에 회복시키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한 모금이 쌓이고 쌓여 어느 날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가 줄어들고 소변이 맑아지는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거창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한 잔, 내일 한 잔, 그렇게 이어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그에 응답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을 돌보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가볍고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의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는 든든한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